네, 안녕하세요. 높은 불꽃 수학입니다. 오늘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 써있다시피 개념편이고 추후에 문제편도 따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일반형은 그냥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 y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런 걸 그냥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형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이 바꿨을 때의 장점은 축과 꼭지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건 일반형인데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항을 제외하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완전 제곱식 느낌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로 한번 그냥 묶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를 반띵한 수를 여기 써서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여기 마이너스 8이 생긴 이유는 파란색에서는 지금 상수항이 없잖아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2의 제곱에다 2까지 곱해서 8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을 다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2의 x 더하기 2의 제곱 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점점 많이 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이 일반형만 보고 바로 표준형을 쓸 수도 있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서 의미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함수값의 최대값입니다. 함수값의 최대값, 함수값의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문자 m과 소문자 m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라 그래요.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표시하고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많이 표시합니다.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할 예정이니까 꼭 이거는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면 상수항은 조금 놔두고 이렇게 두 개의 항만 먼저 완전 제곱식 느낌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준형으로 완성이 되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이유 자체가 그냥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가 물어봤던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최대값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함수의 특성상 이렇게 무한히 뻗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값은 그냥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대값이 무한이다 라고 말 안 하고 최대값이 여기선 없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점, 그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최소값이 여기선 더 중요해요. 최소값은 뭐냐? 방금 앞에서 그냥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어도 y값의 최소값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x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커지고 y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딱 여기 이 점일 때, 꼭지점일 때의 y값이 제일 작을 거예요. 최소를 가질 거예요. 여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점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상황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 y값이죠. 최소가 되는 y의 최소값, 그러니까 y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무한,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바로 예제를 한번 더 풀어보면 이 경우에도 일반형이 주어졌으니까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없을까요? 최대값이 없을까요? 최소값이 없겠죠? 이 경우에는. 왜냐면 이렇게 아래로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최소값이 없는 상황이고, 최대값은 최대가 되는 y값이니까 9가 될 겁니다. 최대가 되는 y값, 최대값, 최소가 되는 y값, 최소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제한된 범위를 표시하자입니다. 이제 앞에는 뭐였죠? 일반형이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주자 였고, 두 번째 추가로 범위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제한된 범위를 표시하자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문제에서는 보통 범위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범위가 없으면 난이도가 조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바로 가보면 바로 예제로 가볼게요. 다음 x값의 범위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와의 차이점은 이런 범위에 제한을 주었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범위가 지금 아직은 제가 아직 쓰지 않은 거고, 우선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부터 한번 거쳐봅시다. 이게 익숙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바꾸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에 두 개부터 천천히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방금 전 문제처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x값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제한을 주고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항 1번 문제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의 x일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를 어떻게 표시하라는 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쪽 방향이 x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다, 이런 식으로 보조선 느낌으로 그어주고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했으니까 사실상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시된 이 그림 기준으로 파랑 색깔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는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부분만 보는 거고, 이 문제에 한해서는 파란색 부분만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최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y값의 최대값이고 최소값도 y값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는 최대값은 언제일까요? y가 제일 크기 위해선 여기겠죠? 왜냐면 y는 이쪽으로 갈수록 더 커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높게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이 최대가 되는 거라서 계산을 해주면 5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돼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가장 크고 그때 y 값이 최대값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1을 넣었을 때 최소겠죠? 왜냐면 얘가 가장 낮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y가 작아지는데 여기 이 점에서 y가 제일 작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가 그때의 y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은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x에 1을 넣어주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제한된 범위가 이번에는 0에서 3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0에서 3을 우리는 표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x를 표시해주면 0은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딱 이 부분만 보겠다 이겁니다. 이 검정색 전체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최대값일 때는 언제겠어요? x에다가 0을 넣어야지 y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계산해주면 0 넣었을 때 여기다가 0 넣으면 최대값은 4가 되는 거고, x에다가 3 넣었을 때 최소값은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11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조금 응용된 거라 생략하려고 하긴 했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한된 범위에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있는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은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값이 꼭지점이 됩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여기 앞에 있던 부분에서도 꼭지점이 최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축을 포함하게 된다면 꼭지점을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그냥 꼭지점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축은 마이너스 1인데 0에서 3까지의 범위만 보라고 했으니까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상황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친구가 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범위를 봤을 때 축을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편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문제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